그럼 폐경이 없어져야 되고 남자들은 기미가 없어야 되는데 남자들도 생기고 폐경이 돼도 기미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 원인이 뭘까? 그거 말해주세요. 이죠. 피부과 의사 입장으로는 굉장히 경계를 해야 돼요. 갑자기 확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기미가 뭐 휴가 갔다 온다면 심해졌다. 이런 경우에 이제 단기간 빨리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몸짱약사 민재현입니다. 짜잔! 오늘은 뷰티의 시작, 아름다움의 근원, 퓨린 언니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요,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오늘 민재원 약사님의 유튜브 채널에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오늘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얼굴이 하얗고 뽀얗고 했을 때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기미만 없어지면 민낯으로 항상 다닐 수 있거든요. 저 너무 기미가 고민인데 원장님만의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우리 재원이는 사실 기미가 없으면 너무 완벽해질 것 같아서 그것이 약간 걱정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기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해요. 사람들이 이제 기미라 그러면 치료가 어렵다. 정말 해도 끝이 없다. 그래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기미가 어떤 질환인지 알아야지 걔를 이렇게 깨부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멜라닌 색소만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혈관이 많이 발달된 게 바로 기미예요. 아, 혈관이? 그렇죠. 그러면 이 혈관이라는 거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컨디션에 따라서 약간 더 심해지는 날도 있고 맞아요. 잠을 푹 잔 날은 또 좀 좋아지기도 하고 날? 그런 이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잡티하고는 조금 접근을 달리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기미는 원인이 호르몬에 의한 거. 그러니까 임신하고 출산하면 기미가 많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폐경이 되면 없어져야 되고 남자들은 기미가 없어야 되는데 남자들도 생기고 폐경이 돼도 기미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 원인이 뭘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말해주세요. 바로 자외선이죠. 그래서 내가 골프를 갔을 때도 그렇게 나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얼굴을 통통통 동여매는 게 바로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진짜 여러 겹을 싸매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답답할 수 있는데 그렇게 동여매지 않으면 나는 왠지 뭔가 옷을 안 입은 느낌? 그 정도로 이거에 되게 익숙한 거지. 근데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싸매야 돼요? 당연하지.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고 그 다음에 싸매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그래서 거지. 기미가 지금 거의 진짜 하나도 안 보이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피 내의 환경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그게 결국은 노화지. 노화가 되면서 기미가 조금씩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병원에서 이제 레이저는 이게 안쪽으로 있는 진피형 기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게 하면 안 되겠죠. 세게 하게 되면 오히려 반동으로 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꾸준하게 해야 된다. 아, 꾸준하게 얼마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열흘에 한 번? 저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보면 한 2주에 한 번은 하라고 하고 사실 기미는 평생 그냥 데려가야 되는 아이다라고 나는 설명을 하거든. 얘가 완전히 없어지더라도 또 내가 생활을 하고 신경을 안 쓰다 보면 또 스물스물 올라와. 워낙 몸짱 약사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정말 열심히 키워도 내가 이거를 관리를 잘 못하고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면 근육이 또 빠지잖아요. 똑같아요. 피부도. 기미도 꾸준한 관리가 꾸준한 필요한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그럼 저 병원에 가면 어떤 레이저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이제 토닝 레이저 같은 걸 많이 하는데 토닝 레이저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토닝 모드로 하는 레이저다. 그러니까 한 레이저가 있어도 그걸로 토닝 모드로도 할 수 있고 스팟 모드로도 해서 막 닦지 않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는데 기미는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스팟 모드로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된다. 이건 이제 약하게, 약하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급해. 빨리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학회에서도 보면 빨리 없어질 때는 피부과 의사 입장으로는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갑자기 또 확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동. 좋아지는 속도도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기미라는 거. 기미. 신생아처럼 이렇게 관리를 맞아요. 깨질 것 같은 이런 유리잔을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는 참 어렵네요. 살살살살살살 그러다 보면 일주일처럼. 진짜 많이 좋아지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아, 근데 비용적인 것도 좀 셀 것 같아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피부 관리실도 싸지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정도의 내가 관리를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병원에 와서 레이저하고 같이 관리를 하는 거 추천. 그러니까 관리로 이제 경락 마사지 이런 것들도 뭐 물론 좋은 점이 있겠지만 기미가 있다면 그냥 좋은 레이저와 관리를 같이 하는 게 기미를 없애주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오히려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댁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우리가 레이저만 받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평상시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노하우 있으시면 좀 공유 좀 노하우는 해주세요. 뭐냐면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진피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혈관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으니 근데 진피는 콜라겐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콜라겐이 빡빡한 상태. 그러니까 젊은 사람한테는 기미가 잘 안 생기는 게 콜라겐이 빡빡하게 채워져 있으니까 네. 자외선을 받아도 잘 안 생기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조금만 받아도 기미가 확 올라오는 게 진피 내 환경이 좀 안 좋아져서 그렇다. 아, 진피 관리를 하자. 기미에는 진피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 처음- 색소 치료도 하면서 이제 혈관 치료도 병원에 하면서 이제 집에서는 이제 약국에서 약을 처방하기도 하는. 네, 그죠. 뭐 사람들이 그리고 많이 이 약 바를까요? 많이 물어보더라고. 그것도 그렇고 뭐 도란사민 이런 그렇죠. 원래는 지혈제죠. 맞아. 지혈제죠. 혈관을 그러니까 수축을 네, 시켜주니까 지혈제. 기미가 좋아지는 거야. 지혈제니까 혈관이 확장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지. 오히려 혈관을 수축되어 쭉 있어야 수축을 되고. 시켜주니까. 그래서 내가 보면 혈관이 많이 발달된 사람한테는 그냥 먹으라고 하는데 네. 그 약을 오래 먹는 거는 또 의사 입장이나 우리 약사 입장에서는 조금 그쵸. 불편할 수 있으니 갑자기 기미가 뭐 휴가 갔다 온 다음에 심해졌다. 이런 경우에 이제 단기간 빨리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서 나는 처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저는 이제 도란사민이랑 비타민 C를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추천을 받긴 너무 했었어요. 비타민 글루타치온이랑. C하고 글루타치온도 도움이 되니까 나는 병원에 갈 시간이 진짜 없어 하는 경우에는 비타민 C하고 글루타치온 열심히 챙겨 먹는 것도 네. 도움은 분명히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아까 진피 환경을 좋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탱탱하고 뭐 이런 거랑 또 관계없이 콜라겐도 챙겨 먹는 거 좋을 것 같고 간접적으로 네, 도움이 많이 도움이 되는. 되죠. 이 그래서 콜라겐 합성에 비타민 C가 또 완전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혈관 건강을 생각하면 제가 약국에 파는 것 중에 하나가 동맥, 정맥, 모세혈관까지 이렇게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이 기미에 도움이 되겠다. 이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어떻게 보면 도란자민을 우리가 계속 처방을 하고 먹게 하기는 네. 불편하니 그런 것들로 네. 스위치해주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아이디어가 않을까. 막 떠올랐어요. 저희 약국에서는 이렇게 처방전 없이 이제 바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2% 하이드로키논이나 5% 이런 것도 도움이 되죠?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이제 피부가 되게 예민하고 혈관이 너무 많이 발달한 사람들은 또 자극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2%? 도미나 크림도 약한 거부터 먼저 사용을 해보고 그거를 썼는데 괜찮다 싶으면 조금 용도를 올려서 쓰는 게 좋지 처음부터 빨리 좋아지고 싶다 해서 너무 세게 쓰는 거는 비추천. 그리고 혹시라도 빨갛게 되거나 하면 하루 쉬었다가 다시 바르고 이렇게 하는 맞아요. 것도 빨갛게 중요하고. 되시는 분들 계시다 그래서 저는 억지로 바르면 안 네, 돼. 저는 이제 이 저녁에만 바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봉으로 이렇게 그 짜서 여기 귀 뒤에 한번 발라보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얘가 이제 좀 빨갛게 오르거나 그러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좀 소량을 이렇게 발라야 되거든요. 면봉으로 그 기미 부위만. 그리고 다음 날은 그 씻은 다음에 자외선 크림을 잔뜩 발라야 돼요. 이거를 아침까지 두고 햇빛을 보면 그렇죠. 악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부작용이. 오히려 기미가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의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외용적으로 또 이제 먹는 약도 알아보긴 했는데 이너뷰티를 위해서 원장님께서 특별히 드시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꼭 기미 예방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피부에 좋은 거, 뭐 색소 질환에 좋은 거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는데 이게 몸에 좋은 거는 피부에도 좋다라는 거. 색소 질환에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거. 하지만 색소나 탄력에 더욱더 도움이 되는 거, 저 콜라겐 먹고 있기는 하고요. 네. 그다음에 비타민 C도 잘 챙겨 먹고, 그다음에 비타민 B도 챙겨 먹고. 아, 종합 비타민으로 드시나요? 아니요, 따로따로. 따로따로? 따로따로 어떤 거요? 나는 이런 게 핵심이에요.
B콤 C를 난 30년 먹었다. 오. 나는 그냥 오리지널만 먹는데 그거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내가 피곤하고 이럴 때는 비타민 C 따로 사가지고 그거는 더 먹고. 비타민 D는 따로 안 드세요? 아 비타민 D 먹는다. D 먹어야죠. 비타민 D 필수잖아요, 50세 이상에는 꼭 먹으라 그래야지 이제 비타민 D 아. 먹고 있는데 피검사하면 항상 비타민 D가 낮더라고. 아. 항상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미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만 꼭 명심하면 기미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네, 오늘 김현지 원장님